한국이랑 북한이랑 싸우면 진짜 누가 이겨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만약 남북한의 전면전이 터지면 한국이 이깁니다. 그것도 아주 압도적으로요. 그런데 이 승리가 이미 10년 전 북한의 한 병사가 몰래 본 한국 드라마 한 편 때문에 결정된 운명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단순한 무기 비교를 넘어 한북한 병사의 10년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북한군의 충격적인 현실과 전쟁의 진짜 승패가 어디서 갈리는지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북한인데 뭔가 비장의 무기가 있겠지 하는 그 불안감, 오늘 제가 산산조각 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한반도 군사력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겁니다. 장담해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일단 판부터 깔고 가죠. 감정 싹 빼고 데이터로만 보면 두 선수는 어떤 상태일까요? 전 세계 군사력 평가의 끝판왕,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 2025년 최신 성적표로 두 선수를 링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바로 갑니다. 2025년 한국의 랭킹은 전 세계 5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바로 다음입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도 우리 아래죠. 미쳤죠? 반면 북한은 34위입니다. 와, 체급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물론 이건 핵무기를 뺀 재래식 전력, 즉 맷집 군인 수, 장비, 돈만 합친 결과입니다. 근데 핵을 빼고 봐도 북한은 몇몇 부분에서 덩치가 어마어마해요. 자, 그럼 두 선수의 스펙을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기본기, 육군입니다. 군인 수만 보면 북한이 약 132만 명으로 46만 명인 한국을 거의 3배 차이로 압도합니다. 탱크 숫자도 북한이 4,300대로 2,200대인 한국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바로 장비의 질이 말도 안 되게 차이 나거든요. 한국의 주먹은 세계 최강 K2 흑표 같은 3.5세대 최첨단 글러브입니다. 근데 북한의 글러브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나온 1, 2세대 가죽장갑 수준이에요. 이건 최신 아이폰 17 프로로 게임하는 사람이랑 20년 전 흑백 폴더폰으로 문자 보내는 사람이랑 싸우는 격이라니까요. 포병전은 어떨까요? 북한이 포병 강국일 것 같죠? 핵심인 자주포는 한국이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그냥 씹어먹습니다. 한국은 명품 K9 자주포 3270문을 자랑하는데 북한포는 대부분 사람이 직접 조준하고 장전해야 해서 엄청 느리고 부정확해요. K9은 1분 만에 여러 발을 쏴서 한 지점에 동시 폭격을 하는 신의 기술을 쓰는데 말이죠. 다음은 하늘의 지배자, 공군. 현대전에서 하늘을 뺏기면 그냥 끝나는 거죠. 전투기 숫자는 북한이 400대로 315대인 한국보다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속 빈 강정입니다. 한국 공군은 F-15K, KF-16 같은 4.5세대 전투기가 주력이고 결정적으로 북한 레이더엔 보이지도 않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40대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투명인간이랑 싸우는 거예요. 반면 북한의 주력기는 박물관에 있어야 할 1950년대 미그 17, 19 같은 할아버지 전투기들입니다. 한국군 훈련기보다 성능이 떨어지죠. 그나마 최신 기종인 미그 29 몇십 대가 있지만 이것도 구형이라 F-15K의 상대가 안 됩니다. 바다는 어떨까요? 해군은 그냥 돈이 전투력 그 자체입니다. 한국 국방 예산은 약 65조 원. 북한은 나라 전체 1년 수입 GDP를 다 합쳐도 40조 원이 안 됩니다. 이 돈의 차이가 한국 해군에게는 이지스 구축함 같은 최강의 함선을, 북한 해군에게는 2,000척이 넘는 고깃배 수준의 경비정을 안겨줬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만 보면 한국이 북한을 그냥 압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모든 숫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진짜 이야기가 북한군 막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숫자의 환상 뒤에 숨겨진 북한군의 진짜 모습을 17살에 입대해 10년의 청춘을 바친 한 가상인물의 이야기로 전부 까발려 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리철우. 17살 수령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맹세하며 군복을 입었다. 사람들은 우리를 128만 강철 대군이라 불렀지만 10년 후 제대한 내 손에 남은 건 총의 화약 냄새가 아니라 삽자루의 굳은 살과 지독한 허기뿐이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숫자는 잠시 잊으세요. 리철우라는 한 청년의 10년 인생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북한군의 속사정을 3가지 테마로 나눠 파헤쳐 보겠습니다. 입대한 첫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인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몇 달간의 기초 훈련이 끝나자마자 내 손에 들린 건 총이 아니라 삽이었다. 우리의 진짜 임무는 전투가 아니라 건설이었다. 철우의 부대는 평양에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깔고 가을이면 옥수수를 수확하는 거대한 건설 인력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군대는 가장 값싼 노동력이기 때문이죠. 전투훈련은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기름과 총알이 없어 총 한 번 못 쏴보고 자세만 잡다 끝나는 보여주기식 훈련이 전부였습니다. 내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 옥수수밭에 가는 걸로 시작해 해질 때까지 시멘트를 나르는 걸로 끝났다. 내 손에 있던 건 총이 아니라 언제나 삽자루였다. 더 끔찍한 건 지독한 굶주림이었습니다. 공식 배급량은 하루 800g이지만 간부들이 중간에서 다 빼돌리고 나면 철우와 동료들에게 돌아오는 건 멀건 옥수수죽과 소금에 절인 배추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항상 배가 고팠다. 너무 배고파서 훈련하다 쓰러지는 동무들도 널렸고 밤에 몰래 마을에 내려가 옥수수를 훔쳐먹다 걸려 죽기 직전까지 맞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힘으로 나라를 지키나? 우리는 농담처럼 말했다. 전쟁 나면 바로 남조선 군대 포로가 돼서 흰 쌀밥배 터지게 먹고 싶다고. 128만 명 중에 진짜 전쟁 났을 때 방아쇠 당길 힘이라도 있는 군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 결국 128만 대군이라는 숫자는 허상에 가깝습니다. 잘 훈련되고 잘 먹는 한국의 50만 정예 군인과 배고파서 삽 들고 있는 128만 노동력의 대결. 이 싸움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한국에선 군 복무 기간을 줄이는 게 화두라지. 우린 10년이다. 17살에 들어가 27살에 나온다. 인생의 황금기를 통째로 군대에서 버리는 거다. 사람들은 이 시간이 최강의 전사를 만들 거라 생각하지만 천만에 정반대다. 10년의 복무 기간은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독이다. 철우에게도 입대 초반의 애국심과 열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도 보이지 않는 군 생활, 굶주림, 부패 앞에서 그 마음은 서서히 좀먹어갔습니다. 5년, 7년이 지나자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하는 절망감만 남았죠. 10년의 시간은 전투 기술이 아니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는 생존 기술만 가르쳐줬습니다. 그 생존 기술이란 바로 요령과 부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훈련을 뺄지, 어떻게 하면 상관에게 뇌물을 바쳐 편한 보직으로 갈지를 배우는 것이죠. 10년차 병사는 더 이상 용맹한 전사가 아니다. 그는 그냥 지칠 대로 지친 생활인일 뿐이다. 유일한 목표는 이 지긋지긋한 군대를 무사히 나가는 것뿐. 이런 병사들에게 수령을 위해 목숨 바쳐라. 는 구호가 먹힐까? 전쟁이 터지면 적에게 돌격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살아서 도망칠지부터 생각하게 될 거다. 오히려 2년도 안 되는 기간 빡세게 훈련받고 전역 후에 삶이라는 희망이 있는 한국군 병사들의 사기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 없는 10년은 북한군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셈입니다. 정권은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세상이 떠나가라 자랑한다. 핵이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그럼 우리 같은 병사들도 진짜 핵을 믿을까? 천만에. 당장 내일 먹을 옥수수 한 그릇이 더 절실한 우리에게 핵은
그냥 딴 세상 이야기일 뿐이다. 간부들은 미제가 핵으로 위협해도 우리에겐 더 강한 핵이 있다. 고 교육했지만 철우와 병사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비싼 거 만들 돈으로 우리에게 쌀밥이나 실컷 주지. 핵은 승리가 아니라 공멸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철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선임병이 몰래 숨겨온 작은 영상기기, 그 안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밤에 보초를 서며 동무들과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걸 봤다. 화면 속 서울의 모습, 깨끗한 집, 맛있는 음식, 자유롭게 연애하는 사람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다. 처음 듣는 K-팝은 이상하게 마음을 설레게 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남조선은 지옥이라는 세뇌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목숨 바쳐 싸워야 할 적들이 저렇게 우리와 똑같이 웃고 우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근본적인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나니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총을 겨누는 저 남조선 군인도 드라마 주인공처럼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똑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자 불타던 적개심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이것이 바로 정권이 K-팝과 드라마를 악성 바이러스라 부르며 미친 듯이 막으려는 진짜 이유다. 결국 북한 병사들의 마음을 흔드는 건 핵무기라는 거대한 환상이 아니라 굶주림이라는 현실과 자유의 바람을 실어 나르는 한국 드라마 한 편이었습니다. 자, 그럼 진짜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리처루의 시점에서 마지막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새벽녘 굉음과 함께 전쟁이 터집니다. 북한의 수천 개 포가 불을 뿜고 철우와 동료들은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명령은 돌격이 아니었습니다. 포탄에 부서진 도로를 복구하라. 그 사이 한국과 미국의 반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철우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스텔스기 F-35가 평양 상공을 날아 김정은의 벙커와 지휘시설을 정밀 타격하고 K9 자주포와 현무 미사일이 철우의 부대 주변 포병 진지를 불바다로 만듭니다. 철우는 무엇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른 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늘을 완벽하게 장악한 한미연합공군이 북한군의 보급로를 모조리 끊어버립니다. 철우가 타고 있던 낡은 장갑차는 기름이 떨어져 길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상급 부대와의 교신은 끊겼고 식량 배급도 중단됐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건 아군이 격파됐다는 흉흉한 소문뿐. 어젯밤까지만 해도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을 쓸어버리자고 외치던 정치 지도원은 가장 먼저 자취를 감췄습니다. 전쟁이 일주일을 넘어가자 철우의 부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지휘 체계는 무너졌고 굶주린 병사들은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전방에서 한국군의 확성기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조선인민군 병사 여러분, 저항을 멈추고 투항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노래. 그것은 철우가 그날 밤 동료들과 몰래 봤던 드라마의 OST였습니다. 철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낡은 소총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총으로 지켜야 할 조국은 자신에게 10년의 굶주림과 절망만을 안겨줬습니다. 반면 저 스피커 너머의 세상은 그에게 따뜻한 밥과 자유로운 삶이라는 꿈을 보여줬습니다. 철우는 조용히 총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무기의 퀄리티, 경제력, 병사들의 사기, 그 어느 것을 보아도 전쟁의 승패는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북한의 핵은 분명 위협적이지만 그것은 함께 죽자는 자살 버튼이지 승리를 가져다주는 요술 버튼이 아닙니다. 전쟁은 결국 시스템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쪽이 이기는 싸움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과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라는 질문을 통해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따라가 봤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재래식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엄청난 희생 속에서도 최종 승리는 대한민국의 것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승리라는 단어를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만약 철우가 전쟁에서 살아남아 그토록 그리던 남쪽 땅을 밟았다고 한들 그가 잃어버린 10년의 청춘과 전쟁의 끔찍한 기억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폐허 위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전쟁의 진짜 패자는 죽어간 젊은이들과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승자는 없는 비극, 그게 바로 전쟁이죠. 이 영상을 만든 진짜 이유는 누가 더 센지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압도적인 힘으로 어떻게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당장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진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